요즘 웹툰이나 웹소설 많이 보시죠?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불법 유통 같은 저작권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조희정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 웹툰, 웹소설의 선전이 정말 눈에 띕니다. 네. 대표적인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웹툰, 웹소설 거래액이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단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정말 커졌구나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콘진원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을 조사하고 취합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콘진원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가 웹소설부터 말씀드리면 그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한 6천억 원에 이제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100억 원 수준에서 한 60배 정도 증가한 수치니까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르죠. 그리고 또 웹툰 산업의 매출액 규모 역시도 2020년 기준으로 약 한 1조 500억 원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요. 콘텐츠 산업 중에서는 이 웹툰과 웹소설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년 이 역대 최대 거래액을 이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두 플랫폼의 올해 상반기 이제 웹툰, 웹소설 거래액을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상반기 수준으로 역대 최대인 한 1조 7천억 원 가량을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회사별로 보면은 네이버가 한 8,100억 원, 그리고 카카오가 한 8,8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아까 그 2020년 전체 거래액과 거의 이제 반기 수준이 맞먹는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리디북스라고 전자책 플랫폼으로 되게 유명했던 플랫폼이 최근에 이 웹툰, 웹소설 플랫폼으로 변신해서 이제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한 794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작년에는 무려 2천억 원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런 세 개의 플랫폼사만 합쳐봐도 아마도 올해 그 웹툰, 웹소설의 그런 연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한 4조 원 정도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웹툰과 웹소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사실 저는 이제 돌파구가 글로벌에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이제 북미에서 만화 분야 앱의 1, 2등을 이제 나란히 차지하면서 그 이른바 K-웹툰의 그런 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업계 관계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웹소설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는 있는데 국내 시장은 조만간 이제 성장 한계에 다다를 거다.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면서 다양한 그런 플랫폼을 대규모로 이제 인수 합병에 나서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이렇게 빠르게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일례로 이제 지난해 네이버는 북미 와패드 그리고 일본의 이북재팬 그리고 카카오는 북미의 타파스, 우시아월드 그리고 레디시라는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굉장히 크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밝힌 해외 거래액 비중을 보면 그 2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네이버가 63%, 그러니까 과반을 넘었죠 이미. 그리고 카카오가 80%입니다. 또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이 국내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게임 이런 2차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런 다양한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이제 선전하게 되면서 이 굉장히 퀄리티 좋은 IP를 찾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것도 이러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네이버 웹툰이 9년 만에 이 네이버 시리즈 중심의 웹소설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어요. 그러니까 9년 만에 이런 크게 이제 개편한 건데 이런 현상이 이제 되게 상징하는 게 웹소설 IP를 활용한 그런 영상 제작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른바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이죠. 그래서 이 웹소설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한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콘텐츠 원석을 한번 발굴해 보자라는 식으로 공모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모전의 그 상금 수준이 1억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억소리가 나는 그런 상금 규모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웹툰하고 웹소설의 시장이 커지는 데 반해서 또 그만큼 최근 불법 유통이나 이런 저작권 문제로 몸살을 네네네. 앓고 있다고 하죠. 네이버, 네. 카카오 이 두 업체가 칼을 빼들었다라고 하던데요. 예.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북토끼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국내 최대의 웹소설 불법 유통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불법 도박 사이트, 뭐 음란 사이트, 배너 뭐 이런 것까지 게재를 해서 그 창작자의 창작물을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는 네, 그런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웹소설 창작자들로서는 내가 제공하지 않은 플랫폼에 자기 작품이 올라가고 또 악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그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이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고 뭐 TF팀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사 고소도 이제 하고 뭐 AI로 이제 뭔가 그런 표절 문제들을 조금 모니터링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해외 피해 사례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 중국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이 한류 금지령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을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베껴다 쓰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작년 11월부터 한 5개월 정도 영어랑 그리고 중국어권 내에 불법 유통된 그런 번역 웹툰이 몇 개가 되나 라고 해서 이제 적발을 했는데 무려 224만 7천여 건을 적발했다고 했으니 네, 5개월 만에 그 피해를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웹소설의 경우에는 이 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럴 때 이제 사파를 그대로 이제 바꿔치기 해가지고 뭐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불법으로 그냥 번역해서 그대로 유통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웹소설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분량도 많고 그래서 이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해도 원작자가 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플랫폼은 물론 이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지속적인 이런 모니터링이라든지 법률 자문 또 외교적인 대응까지도 좀 고려해서 좀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도 IP, 그러니까 콘텐츠 지식재산이죠. 네네.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좀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